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부터는 2022학년도 EBS 수능 특강 독서 영역 개념학습 유클리드 기하학과 택시 기하학 독서 지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영상은 수능 대비가 아닌 내신 대비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신 대비는 한 줄 한 줄 지문 내용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수능에서는 어떤 지문이 출제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어진 지문을 5분에서 15분, 5분은 조금 작게 잡았고 15분은 조금 많이 잡았는데 이 정도의 시간 안에서 읽고 3문항에서 5문항, 요즘 트렌드는 5문항, 근데 올해부터는 독서가 15문항이 아니라 17문항이 될 것이므로 5에서 6문항 정도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신 대비는 만약에 시험 범위에 이 지문이 포함이 되면 이 지문만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물론 왜 그러냐면 10개 중에 10개 다 나온다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학교쌤이. 근데 예를 들면 20개의 시험 범위가 잡히게 되고 그 중에서 5개, 6개 정도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즉 모르는 지문이 출제될 가능성은 제로인 겁니다. 무조건 학습한 시험 범위에 잡힌 지문만으로 출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문을 한 줄 한 줄 정확하게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앞쪽 부분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조금은 빠르게 읽어 내려가겠지만 다음 강부터는 천천히 한 줄 한 줄 저랑도 읽으시고 학생 여러분께서도 읽으시고 수능 특강 문제도 2-3번 푸시고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제공하는 이러한 교재 변형 문제와 만들어낸 문제, 창작한 문제, 이러한 문제까지 제가 방금 문제를 조금 잘못 보여드렸는데 이러한 문제까지 풀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로 지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장 단위로 보셔야 됩니다. 수학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동의하게 된답니다. 어떤 말? 수학의 본질은 자유다. 두 번째 문장, 이 문장과 관련된 것이 나오겠죠? 자유가 나왔죠? 그러면 자유의 정의,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동의하기가 어렵답니다. 이 말에 어떤 말? 이 말이겠죠. 수학의 본질은 자유다라는 말에 동의하기가 어렵답니다. 그 다음 문장, 왜냐하면 자, 아주 중요한 접속어가 나왔죠. 이유, 원인을 드러내는 접속어죠. 그러면 결과 이 말에 동의하기가 어렵다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뒤에가 전부 다 원인이죠. 수학은 공리, 공존, 과 같은 명제나 규칙에 입각하여 반박하거나 논증을 한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수학의 본질은 자유다라는 말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 바로 1문단이었고 2문단 등장했죠. 유클리드 기하학 지배했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우리에게 익숙한 기하학 내용의 대부분은 바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다루는 내용이랍니다. 세 번째 문장, 유클리드 기하학은 이렇답니다. 그냥 이렇다라고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문장. 그러면 이 세 문장의 공통점은 전부 다 유클리드 기하학의 특징이죠.
그 다음 네 번째 문장 유클리드 기하학의 5가지 공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우리한테 미리 소개했죠. 5가지 공준. 쌤, 5가지 공준이 뭔데요? 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국어 선생님입니다. 수학 선생님이 아닙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러면 아까 5가지라고 했었죠? 근데 몇 번째? 네 번째까지만 나왔죠? 요까지가 문장 하나, 그 다음 문장 5번째 거 나옵니다. 5째. 어떤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점을 지나서 주어진 직선과 평행인 직선은 단 한 개만 존재한다. 이것이 5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문단의 내용은 유클리드 기하학의 특징과 5가지 공준이죠. 3문단 갑시다. 그런데 접속어 중요한 거 나왔죠? 그런데 유클리드 기하학 안에서 5번째 거는 골칫덩어리였답니다. 이유가 나와야 되겠죠. 왜 골칫덩어리였는지. 그것 말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게 더 이상하죠. 다른 공준과는 달리 되죠. 5번째 공준은 정리로 보였지만 수학자들은 나머지 4공준을 가지고 5번째 공준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답니다. 자, 골칫덩어리였던 이유, 증명을 실패한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 증명할 수는 없었지만 받아들였답니다. 왜 그랬냐라고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랬답니다. 증명할 수 없더라도 5번째 공준은 자명하다고 받아들였답니다. 이게 3번째 문장, 4번째 문장. 그런데 이 5번째 공준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등장했답니다. 그 새로운 주장이 뭐냐?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랍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쉽죠? 유클리드 기하학에 5가지 공준이 있었는데 5번째 공준은 증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였다. 근데 이 5번째 공준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등장했는데 그것이 바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고, 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이렇게 바꾸었답니다. 5번째 공준을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런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발견은 이런 변화를 가지고 왔죠. 읽으셨나요? 이런 변화를 가져왔답니다. 이것이 3문단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뀐 공준이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설명할 대상 소개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공간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부연 설명이죠. 구면과 같이 휘어진 면을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죠.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가령이라고 설명을 해줬으니 읽어보셔야 되겠죠. 한 문장의 길이가 매우 긴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끊깁니다. 하지만 전부 다 예시입니다. 즉 하나의 이론만으로 모든 사항을 아우를 수 없다. 그러면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출현과 이런 발상을 고려해 보면 수학의 본질은 자유다. 앞에서 나왔었던 그 자유라는 말이 인정받을 수 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가글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가글. 그 다음 2번째 글이 이제 택시 기하학이 고안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많이 길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오늘은 이제 앞쪽에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반드시 글도 천천히 정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글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